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윤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광주 전남 시도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우리 지역의 현황과 2021년 전남 도정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뉴스룸에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용 기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코로나나 또 태풍, 여러 번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고비가 많았습니다만 이를 잘 극복을 하시고 또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순천, 광양, 목포 확진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지금 상향됐잖아요. 지금 상황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전라남 도내에서 100여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공동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신속 대응팀이 파견이 돼서 여각조사 등에 임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격리 조치와 진단 검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는 스스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이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위험한 장소, 밀집된 장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가능한 가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뭐 카페랄지 PC방이랄지 또 식당도 요즘에는 또 이용하고 특히 사우나, 헬스장 뭐 이런 시설들이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집단 감염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제한적으로 하시고 아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아크릴판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오늘 일요일이니까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남 지역 현안 사업비 7조 1천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이렇게 전라남도가 밝혔는데요. 매년 국비 예산이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남 현안 국비 예산 반영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국고 예산, 국비 예산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중앙에서 많은 사업을 따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조 1천억 대의 국고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니까 사업으로 말하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500억 정도 더 증가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국회에서 더 많은 한 3천억 내지 5천억 정도는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보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가능한 신속히 목포에서 고마공까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전 구간을 턴키 베이스로 이렇게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포에서 보성까지 남해안철도도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 예산 자체에서도 2,500억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성에서 순천까지는 경전설 구간인데 이 구간도 패스트 트랙을 해서 가능한 지금 예산이 신속히 더 많이 투입이 돼서 가능한 2023년까지 이 구간만이라도 먼저 개통을 해서 그렇게 되면 목포에서 순천까지 완전히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산까지도 이제 완전히 남해안 철도를 통해서 부산까지 경전선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2시간 23분에 예. 목포와 부산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한 이게 만약에 내용입니다. 된다면 예. 2023년도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가능 신속히 202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해안의 광역 경제권, 남해안 관광도 크게 활성화될 수 네. 있는 것이고 우리 서남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발전의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이렇게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천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포권에는 전남 통일센터 건립, 그래서 네. 통일센터가 전국에 2군데 합니다만은 목포권에 하나, 경남에 하나 이렇게 건립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또 목포에는 광역 폐기물 자원회수 소각시설이랄지 또 영암에 LNG 극조원 단열 시스템 국산화 실증 시스템 그러니까 네. LNG 단련 시스템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에 로열티를 척당 100억씩을 주고 지금 LNG 단열 시스템 이 창고 화물창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 개발 국산 기술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외국에 로열티 줄 필요 없이 하자는 예, 거거든요. 예. 이런 네. 사업들을 이제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천사대교 예, 예. 개통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일까요? 접속도로 문제인가요? 접속도 그 인도 보도가 예, 예, 없고 예. 자전거 타고 한번 건너가고 싶은데 네. 그게 없어서 천사대교 날개 달아주기 접속도 이제 인도를 보행료를 한 300억 드는데 이건 꼭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4,500억 정도가 내년 국고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보도를 봐보면은 그 시군 내에서는 보통 교부세가 크게 감소될 것이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전라남도는 그런 건 일단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또 보통 교부세가 줄어들 거다. 전라남도도 한 500억 정도 줄지 않겠느냐.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500억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한 거의 뭐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군도 특별교부세, 일반 보통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수가 많이 거치면은 그것을 부동산 교부세로 해서 돈은 안 줍니다. 일선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부동산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이 그걸로 보통 교부세 줄어든 것을 상쇄하고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주 4.3 사건에 비해서 여순 사건은 조명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여야 간 의견이 달라서 제정되지도 못하고 있고 특별법이 4번이나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도 못됐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사님께서 최근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진실규명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 특별법 발의,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예, 여순 사건, 여수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 도민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 도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서남권 도민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요. 우리 김윤 기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으로 이렇게 동부권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제출했고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분의 1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통과된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네. 통상 법사위도 그렇고요. 또 행정안전위에서도 법안 소위를 할 때는 어느 당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은 법 통과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여야 간에 가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함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과거사법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10,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주 4.3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줬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대를 반드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입장이 정부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이재용 차관을 만나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라든가 특히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이호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요? 과거사 법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사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과거사법으로 해서 한 800여 분이 신고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거기 과거사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순 순천 사건은 세월도 72년이나 지났고 관련된 분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희생자의 유가족까지 하면은 많은 숫자가 관련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여수 순천에만 거주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없이는 대단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되고 또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별법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 돼야 된다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이 서부권에서는 이호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사실상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호순 사건이 이제 군인 경찰 가족도 있고 또 민간인 희생자 가족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 같은데 간단하게 그 좀 사건을 좀 정리해 주면 어떤 측면에서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간인 학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 그렇죠. 민간인 희생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군경 희생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동등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민간인 희생자분들은 그때 영문도 모른 채 이제 희생이 된 거고, 또 그 기록이 이제 예를 들면은 자익으로 몰려서 이렇게 희생이 된 경우도 있어서 연좌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고 또 명예회복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한을 풀어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과거 여수 순천 사건을 해서 실형받은 분이 사실은 무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무고한 우리 민간, 우리 도민들이 희생이 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건을 다 어떻게 재판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재판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수 순천 사건은 제주 4.3 사건에 준하는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6.25 때랄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죠. 민간인 피해도 있었고 군경도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민간인 피해는 여수 순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광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한평이랄지 해남 완도, 뭐 진도 이런 부분도 피해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 순천은 너무 큰 대형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은 짧고 지금 질문 드릴 내용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방 소멸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식상할 정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별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또 지난 8월 15일에는 지방소멸 위기적 지원 특별법 공청회도 개최를 했고요. 또 지사님도 참가를 하셨는데 특별법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예, 저는 지방 소멸을 하면은 굉장히 정말 듣기에 가슴이 그냥 탁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이 일어난다 하면은 지방 소멸되면은 대한민국도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만은 이만큼 절절한 위험이 우리 지방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낙후지역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균형발전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균형발전 특별법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특별법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법안 내용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은 지방에다 자꾸 책임을 미루고 지방에서 잘해보라고 왜 인구가 주느냐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인구 준 요인은 사실은 서울 수도권이랄지 대도시에 더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뭔 사업을 할 때 에타가 안 나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에타 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국가에서 하는 예산 지원 사업, 국고 사업 이런 것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요즘에는 이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도 네네. 1가구 2주택 범위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똑똑한 한 주택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농 상생, 농촌도 살고 도시민들도 코로나 이후에는 좀 여유 있게 주말 주택처럼 좀 한가한 시간을 내서는 농촌에 와서 시간도 보내고 농촌 분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또 텃밭도 갖고 보고 싶고 요즘에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주말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해서 농촌도 좀 경제가 이게 돌아가고 도시민들도 주말에 와서 농촌 속에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객만이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관광객보다 더 중요한 이 주말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 관계 여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공감은 하셔요. 공감은 네. 하시는데 이것을 딱 잡아서 누가 챙기는 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경북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특별법을 냈는데요. 네. 저희는 김승남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경북에는 국민의힘 야당 네. 김영동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관계부처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 지원이 되게 되면은 뭐 농촌 지역에 전부 다 농촌 지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 정부 부담이 크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몇 가지라도 정 안 되면은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법안 내역에 담아서 네. 시작을 해야 된다. 균형 발전 말로만 하는 균형 발전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법안 내용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지방 국립대학교가 있으면 이런 지방 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지방 국립대를 다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 넣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거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네. 게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발상이 네. 있어야 지금 저 지방이 삽니다. 그런 걸 안 하고 네. 자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냥 현상 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과대야 5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방금 뭐 지방 대학은 무상으로 한다든지 국립대학은 무상으로 한다든지 뭐 이 정도 정책을 내걸어야 되는데 네. 법안에다 그것 담으면 아예 통과가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난 7월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남은 정부의 뉴딜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이제 10월 달에 청와대에서 그린 뉴딜 2차 전략 회의 때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시도지사들이 발표를 직접 지역 균형 뉴딜에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을 지역적으로 확산을 해서 그 성과를 지역에 고루 분산시키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적극 참여해서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가 지금 이런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최근에 52개 사업에 4조 2천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국가 사업으로 연동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린 수도 메가 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 ESS 생태계 구축.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전략적으로 거점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떤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광양항, 목포항도 앞으로는 스마트화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지역균형 뉴딜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추진하고 있는 가장 지금 크게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판 뉴딜 중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지금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최근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해상풍력, 특히 서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우리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 하나로 이렇게 보고 전라남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 12년 만에 이게 전라남도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상풍력 그 어떤 이게 단순히 해상풍력기만 꼽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연관 산업들을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될 거고 주민들도 그 풍력 에너지가 생산된 만큼 이 공유제도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상풍력 사업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주민들이 수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상풍력이 2008년, 2010년도부터 추진한다는 그런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도지사로 와서 앞으로 우리 미래 전략 산업,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사업의 하나로 뭘 할까 이래가지고 검토 끝에 앞으로 미래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이 답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가장 풍부한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작년 7월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때 건의를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쾌히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열심히 추진해봐라 하는 그런 격려 말씀이 계셔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힘을 얻고 정말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런 결과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해상풍력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노하우도 좀 쌓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추진하면은 일선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만 추진하기는 사업이 단위가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시도 저희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앞으로는 집저가 단지를 지정하겠다. 집저가 단지를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렇게 풍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어서 혜택을 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신안군하고 협력해서 또 우리 주민들 또 어민들 특히 어민들 또 수협 다 같이 결코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해상풍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사업이 대단히 이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사업인데요. 우리 이제 서남권이 조선업이 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기자재 산업들도 함께 발전을 시킨다 하면은 일자리도 12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기업 유치도 450개 정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터빈이랄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원주처럼 세우는 기둥 이런 부분까지 또 날개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련 풍력 기자재 산업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풍력 기업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두산이나 이런 데서도 풍력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전라남도에 뭐 이런 사업에 좀 참여를 해보겠다. 타지는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타지는 많이 옵니다. 타지는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금 세계적인 유수한 풍력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데리고 오면 일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하겠다. 또 워낙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1년, 2년 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203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을 함께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면서 가능한 우리 국산 기자재를 많이 쓰도록 하고 그런 국산 기자재 배후 단지 역할은 우리 서남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우리 전라남도의 전략 산업의 목표입니다. 네, 잘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이 좀 난제 중에 좀 난제 같은데 광주 전남 상생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도 서명을 하셨고요.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이용섭 시장이 먼저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끌려가는 뭐 이런 모양새가 비춰지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나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 행정통합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먼저 강주광역시장님께서 이제 화두난 던졌고 저희들이 시도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듣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정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행정통합 합의가 아니고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던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그거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고 또 불리한 점은 뭐고 어떤 장단점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따져보는 연구 영역을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는 자문도 받고 또 검토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민선 8기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는 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행정통합이 예를 들면은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경제 중심 도시인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를 위해서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화두를 던졌으면 양보할 생각을 갖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도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가 여건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 전라남도는 자족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절대 전라남도가 손해보거나 전라남도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단순한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다. 결국 양 지역에 다 윈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도 윈윈이 돼야 되고 광주광역시도 윈윈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앙에서 획기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를 행정통합은 과거에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너무 어려웠지 않아요. 그리고 무산됐는데 뭐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단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초광역권 사업. 그러니까 양 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공공항 문제는 한쪽은 보낸다, 한쪽은 안 받겠다. 이런 사업은 윈윈한 사업이라고 꼭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 지역이 윈윈하는 사업.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요즘에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잘 이렇게 골라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이제 경제 협력에 또 틀을 맞춰서 경제 협력 사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면서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 성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성숙된 여건 하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통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통합의 문제는 그때 가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볼 일이고 저는 통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만하면은 됐다는 시도민의 어떤 합의 그 정도가 돼야지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51대 49로 통과시킨다 아닌다.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축제 속에 할 수 있는 이만하면 됐다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양 시도가 각계 발전하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더 오히려 양 시도 발전은 더 유리하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보고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 통합이 우선이다. 또 실사구시로 정말로 이것이 무조건 좋다. 통합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무엇이 좋고 나쁜지 하나하나 이렇게 실사구시 정신으로 이렇게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도 통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도 통합에 관련해서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통합이 됐잖아요. 광주 전남연구원으로. 네.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작은 통합인데 통합된 이후에 광주 전남연구원 혹시 지사님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도 통합을 이야기하기 앞서 어떻습니까? 전남의 입장에서 통합의 효과가 좋았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게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니까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 경도 통합 움직임이 있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도요. 그쪽 통합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기로 하자. 전제를 깔고 지금 뭐 연구 용역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쪽 움직임은? 거기도 이제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요. 네. 통합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세세한 그 논의 자체가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통합 시도청 소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난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예. 더 다시 농역을 2차 용역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하면 다 찬성하지 않아요? 총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 좀 부딪혀 있다. 지금은 총론적으로 통합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하나씩 예. 밝혀서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대구 경북 사례도 보고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 이제 경남처럼 경제 통합, 경제 연합, 메가시티 방식도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경제 협력 내지는 경제 연합, 그 단계를 지나서는 또 행정 통합 이렇게 단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상생 문제, 통합 문제와 아울러 이것도 하나의 난제인데 군공항 이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민간공항을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올해까지입니까? 통합하기로 했는데 지금 광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반대 움직임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전에 광주광역시장님께서도 2018년도에 이제 조건 없이 예. 민간공항을 무한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보내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공항을 어차피 민간공항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정부에서도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네. 나중에 공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 공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함께 보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함께 하다가 민선 7기에서 이영섭 시장이 오셔서 민간공항 먼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남도 또 무안군 광주광역시가 협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공항을 먼저 이렇게 오고 공공항 문제는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겠지만은 민간공항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공공항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분위기가 더 성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공항 문제가 이제 빨리 진척이 없다 보니까 민간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한 거지요. 예.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승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민간공항을 안 보내게 되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민간공항 문제가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광주광역시에는 민간공항을 보낼 테니까 그러면은 군공항 명칭이라도 바꿔다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간공항을 보내면 민간공항 명칭을 바꾸자는 거죠. 광주무항공항으로 광주, 하자. 이제 그런 의견인데 이제 그 여론조사 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네. 당연히 그 여론조사 하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볼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이카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불허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계속 인천공항인 네. 거고 김해공항 이렇게 돼 있는데 불허하는데 이 부분을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고심은 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에 무안 광주공항 정도는 좀 우리 무안 분들이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광주 무안공항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공항의 명칭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 공항을 광주 무안공항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러면 다음에 그냥 군공항 문제는 포기할까요? 네. 그러면 군공항도 보내고 그러면 공항의 명칭도 바꾸고 또 이렇게 무안이랄지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좀 대승적으로 생각한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주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공공항 문제. 광주에 공공항이 이전할 곳이라는 곳은 전라남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다고 하면은 그렇죠. 뭐 예. 전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광주시에서 광주시로 또 이동할 수도 없는 문제일 거고 그런다고 하면은 광주시에서 아마 설명회조차도 못 갖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원함을 느꼈고 네. 전라남도가 일정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중재자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서운하게 느껴서 이렇게 나오는 입장을 이렇게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면은 전라남도로밖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필요하면은 협력해야 드리겠다. 이렇게 상생 차원에서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협력하겠다는 걸 자꾸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은 좀 맞지 않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군공항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대신 뭘 상생 차원에서 우리가 뭘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뭘 받았어야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협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광주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져서 4,500억 지역사업 하겠다 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은 광주광역시하고 국방부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전라남도하고 협의한 안도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안이 성립이 됐는데 해당 지자체들은 절대 안 하겠다고도 하지만 그 안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믿을 수가 없다 또. 실제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을지. 저 대폭적인 어떤 그 정책 대안을 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네.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전 그 안대로만 자꾸 설명회를 하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안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또 그 해당 지자체에서 무조건 반발하거나 거부해 버리면 자꾸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 대안을 갖고 설득할 수 있게 해달라. 저희 전라남도 입장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문제만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네. 저는 총리실이라도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국토부도 연관이 있고 또 국방부도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광주광역시 또 필요하면 전라남도는 깊이 시설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우리보다 앞장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우리는 네. 협력을 해주는 예.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중전으로만 자꾸 안 하느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물어볼 질문은 많은데 뭐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 도민들께 정말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들여서 저희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를
18개월째 전국에서 지금 전라남도가 시도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주민생활 만족도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래 전력 산업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힘껏 뛰면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행복, 도민 한 분의 생활도 저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감염이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모임을 할 경우 꼭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